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원에 재수 상담을 와서 어머님들이나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재수해도 성적이 안 오르면 어쩌죠? 이렇게 재수하고 나서 혹시나 고3 때처럼 될까봐 고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심이 될 만한 이야기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작년에 여러분이 고3이었을 때 왜 수능날 망했을까? 이 부분부터 이유를 좀 찾아보면요. 일반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모의고사는 다 수능 기출 문제인 평가원 문제를 지향하고 평가원 문제를 씨앗으로 해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평가원 문제를 변형하고 가감해서 만들기 때문에 평가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본 학생일수록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익숙하다. 문제를 읽는 순간 느낌이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는 보통 잘 본단 말이죠. 그런데 수능시험에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풀던 관성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20문제 정도 되고 나머지 10문제 정도는 한 8문제 요 정도는 문제 안에 크고 작은 변화를 두거나 새로운 표현을 섞거나 새로운 기호나 제시문 안에 새로운 기호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정말 수학 실력인데 그런 수학의 기본을 헤아리는 실력이 부족해서 수능날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모의고사 실력을 수능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의고사와 수능 시험 날의 다른 분위기죠. 우리가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 고3 학생들이면 학교에 자기 반에서 보죠. 옆에 아는 친구들이 있고 쉬는 시간에도 까불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낯익은 풍경 아래서 시험을 보는데 수능시험 날은 낯선 공간에 가서 감독반도 여러분이 돌아다니고 옆에 모르는 학생 그리고 마음도 춥고 부산스럽고 백색 소음이 가득한 시험장 안에서 수능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수능시험장의 분위기는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그런 모의고사장의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 새로운 장소에 간 학생들은 반드시 당황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수능시험 날은 여러분이 가서 실수도 하지 않고 정말 평소보다는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수십 번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풀었던 문제더라도 왠지 오늘은 더 꼼꼼하게 문제를 읽어봐야지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읽다 보면 평소에는 그냥 간과했던 그런 표현이나 기호들을 오늘은 유달리 신경 쓰면서 시간을 소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안 풀렸을 때 평소에 이 문제는 나는 풀고 넘어가는데 해서 그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시간 관리가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못 마치고 심리적인 내상을 입고 그 이후에 나머지 문제까지도 망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능시험 시간에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수를 할 때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능날의 일과를 반복 상상하면서 강하게 의지를 키우는 일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가운데 재수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수시 정시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자. 고3 때 수시로만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먹었거나 정시로만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그렇게 외길로 가지 말고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살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과가 나쁘다고 해도 여러분의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있고 또는 교과로는 안 되더라도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있고 정시와 수시는 상호 보완적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음가짐을 정시의 70%, 수시의 30%의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는 뭐 한 가지만 고집하면서 외길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 재수생들은 고3과는 달리 이제 중요한 입시 일정들을 다 겪어보셨죠? 3월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6월에 6월 모의고사, 9월에 9월 모의고사 직후에 수시 원서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정들을 다 겪어봤고 얼마나 시간이 촉박한지도 알아요. 그러니 재수할 때는 이런 일정들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도전을 하는 이유, 재수를 하는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충 나는 평소에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수능 실력이 못마땅해 내 점수가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이것 이외에
내가 왜 재수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그럴듯한 답을 얻어야만 재수의 이유와 명분이 충분해지면서 실제로 공부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재수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 이제는 됐어 라고 자만하지 말자. 1월부터 재수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4월쯤 되면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또 4월에 안 올랐더라도 6월, 7월 넘어가면 성적이 작년 이맘때보다는 정상적으로 재수를 한 학생이면 올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8, 9월이 되면 안정적으로 향상된 실력만 믿고 이제는 혼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학원을 뛰쳐나가거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매달 모의고사를 봐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계속 잘 보다가 중요한 시험에서 한번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철저하게 시험을 망친 이유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오토기처럼 일어나야지, 거기서 풀 죽어서 열흘씩 보름씩 슬럼프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재수 생활을 하다 보면 제 주변의 학생들도 1년 내내 고민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 많이 하냐 하면 뭐 때문에 고민, 뭐 때문에 걱정, 그런 학생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세 번째는 학원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수생이라는 특수한 신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그래서 옆에 원우랑 친해집니다. 근데 가볍게 정보를 교환하고 같이 밥 먹고 커피 사오고 요 정도면 되는데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감정이 소모되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이성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재수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철저히 외톨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옆에 공부하는 친구 중에 이 친구 정말 성격 좋다라고 생각되면 수능 끝나고 실컷 여행도 다니고 같이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귀면 되겠고, 네 번째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고3 때 여러분이 꿈만 크고 나의 실력은 형편없는데 그냥 큰 꿈에 따라 수시정시 지원을 해버리고 말았죠. 재수할 때는 철저히 여러분의 실력에 맞춰서 눈을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3, 4등급 대 학생인데 서울대 꼭 갈 거야, 의대 갈 거야, 이렇게 너무 큰 기대감만 가지고 하룻강아지처럼 구는 거는 좀 안 된다는 거고, 재수 생활을 하다 보면 한 5, 6월 정도 되면 학원도 낯익고 모든 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약간 관성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해 보면서 힘을 내기를 바라겠고요. 1대2의 법칙이라는 건 재수생이 학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남에게 누군가에게 배우는 시간이 1이라면 2배 정도의 시간을 써서 복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고3 때 재수생들 많이 무서워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재수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3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인 거죠. 위에 제가 이렇게 해라라는 것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만 지켜가면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강한 수험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날 평소처럼 시험을 잘 보고 혹은 평소보다 못 보는 건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우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재수하는 동안 끊임없이 확인하고 꾹꾹 눌러 담고 아는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겸손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수능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강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수능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충실한 훈련을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꾸준하게 외기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성공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